봅시다. 연결사 문제.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할게요. 다른 시험. 자, 수능 시험이나 국업 시험에서는 요 유형은 출제 빈도가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야는 필수입니다. 필수. 물론 양은 적죠. 근데 절대로 빠지지 않고 야는 꼭 한 문제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일단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챙겨야 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문제는 영어 실력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문장 해석 실력이 조금 딸려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 유형에 더 신경 쓰셔야 돼요. 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일반 빈칸 추론하고는 좀 틀리죠. 빈칸 추론 때 제가 얘기했죠. 포인트 보이고 해도 약간 해석 실력이 약간 안 되면은 빈칸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거하고 좀 틀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유형 설명하기 전에 요거부터 볼게요. 이 단어 많이 적었죠? 뭔데요? 뭐요? 병신 1, 병신 2. 됐죠? 혹시 내가 이 중에 해당된다면 기분 한번 팍 상하고 고치세요. 제발. 자,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이해를 할게요. 왜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고 위험한 건지 먼저 이해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병신 첫 번째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데 선택지에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지에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좀 느껴봅시다. 그래서 내가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so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뜻이 뭡니까? 그래서라고 외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단어가 그래서라고 느껴지는 것은 크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문제 풀 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 뜻이 그래서죠. 그러면 앞에 뭐 와요? 그게 돼야죠. 앞에 뭐가 와요? 원인. 그리고 뒤에 뭐 와요? 결과. 그게 보여야 답이 보여요. so가 그래서라고 뜻이 생각나는 거는 답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에 원인 오고 뒤에 결과 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hence라는 단어는 뭡니까? 보통 사전에 찾으면 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래서랑 그러므로랑 같은지 틀린지 생각해봐요. 같아요, 틀려요? 아, 똑같은 말이죠. 그럼 얘 앞에 뭐 와요? 원인. 야 뒤에 뭐 와요? 결과. 그 다음에 뭐 야는 뭐 똑같은 게 네 번째 consequently. 사전적 뜻은 뭔데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좋아요. 뜻은 그래요. 앞에 뭐 나와요? 뒤에 뭐 나와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네 단어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옆에다가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라는 한국말을 써버리면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똑같은 놈인데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놈인데 그걸 내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절대로 선택지 한국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 유형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영어 문제 풀 때 한국말 쓰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쉬운 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 단어의 가장 기본 뜻이 뭡니까? 좋은 맞죠? 근데 더 중요한 뜻이 뭐예요?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뜻이 뭐예요? 벌금 맞죠, 그죠? 그럼 시험에서는 어떤 뜻으로 낼지는 모르는 거고 내더라도 흔한 뜻을 낼까요? 드문 뜻을 낼까요? 시험에서는? 흔한 거 잘 안 내죠. 기출문제 아무리 풀어봐도 흔한 뜻이 출제는 거의 안 돼요. 흔한 뜻이 나오더라도 문장이 엄청 어렵거나 이런 전제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단어 문제를 푸는 사람도 마찬가지. 단어 푸는데 밑줄 문제인데 단어가 있고 밑줄 문제인데 이 단어를 딱 보니까 뜻이 떠올라서 밑에다가 뜻을 적어요. 한국말로.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뜻이 아닌 걸 더 많이 묻잖아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단어 문제를 푸든 독해 문제를 풀든 영어 푸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선택지에 한국말 쓰는 습관을 빨리 버려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선택지에 일단 한국말 쓰면 안 된다. 요거 좀 일단 이해하고 와닿았으면 고치세요. 실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글을 전체를 읽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왜 그런지.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이거 생각해봐요. 영어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문장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 문장이 세 개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연결하는 문장은 1, 2,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2번하고 3번하고 연결하려고 야가 들어가는 거 맞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결국 이 문제 풀 때 누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소리예요. 1번 문장은 해당 사항이 없죠. 무슨 말 읽으면 좋죠.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단어는 야랑 야를 연결하는 거니까 이 문장까지 같이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연결이 섞여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읽는 게 좋아요,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안 읽는 게 무조건 좋다 이 말이죠. 안 읽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방해가 되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도 여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 마찬가지 요거 이해되면 요거. 자, 마찬가지로 문장이 3개예요. 문장이 3개.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일단 한번 생각해 봐요,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야가 몇 번 연결할지. 1번, 2번 같아요? 2번, 3번 같아요? 점이랑 콤마 제대로 보세요. 야는 점 찍었고 야는 반점이죠, 그죠? 그럼 야는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위치만 이동시켜 놓은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는 읽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단어는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지 야하고는 상관이 1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사 문제 푸는데 주변 문장을 다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죠. 당연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선택지에 내가 한국말 쓰고 있다. 쓰지 마라. 2번째, 연결사 문제 푸면은 앞뒤 문장만 읽으면 되지 주변 걸 다 읽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 일단은 먼저 고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2개 차이점 한번 볼게요. 차이점. 요것도 빈칸 문제고 요것도 빈칸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빈칸은 그냥 문장 안에서 빈칸을 내놨잖아요. 그럼 요거는 내용 묻는 거예요? 관계 묻는 거예요? 뭐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거 먼저 다시 봅시다. 똑같은 빈칸인데 이 빈칸의 위치를 보니까 문장하고 문장 사이의 빈칸이죠. 그럼 요거 내용 묻는 거예요? 관계 묻는 거예요? 그거 느낌 오죠? 요 문제는 내용 묻는 게 아니에요. 요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겁니다. 요거는 문장 안에서 단어를 뺀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관계 문제 아니잖아요. 내용 문제죠, 내용 문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유형은 어떤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석 실력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근데 밑에 있는 이 문제는 정확한 해석 실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크다하냐 작다하냐, 이따하냐 없다하냐, 그 정도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소리죠. 요게 이제 그래서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결사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결사 문제는 내용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지에는 한국말을 절대로 쓰지 말고 대신에 뭐를 쓰면 좋을까요? 기호로 표시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아요. 그 기호는 내가 써줄 겁니다. 한국말 대신에 기호로 쓰는 겁니다. 기호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호를 좀 볼 건데 앞문장 뒷문장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무슨 기호 쓰면 돼요? 요거 쓰면 되죠. 한국말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맞나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문장에는 이유가 있고 뒷문장에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건 무슨 관계를 합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 인과관계. 그럼 그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요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되죠? 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인이고 요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한국말로 따지면 어떤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등등등. 됐죠? 근데 그 4개는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저 사람은 키가 커서 좋고 성격도 좋아요. 요건 뭔 관계인데요? 지금 한국말 합니다. 뭔 관계인데요? 장점 하나, 장점 2번째, 추가 플러스. 됐죠? 네, 플러스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앞에는 직업, 뒤에는 경찰. 네. 그 다음에 글로벌, 그 다음에 유럽. 좀 느껴져요? 남자, 키 큰 남자. 느껴지죠? 어떻게 됐어요? 큰 데서 작은 데로 줄었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요게 무슨 기호요? 예시. 됐죠? 예시 기호. 범위 줄어든 거. 자, 그 다음에 앞에는 장점이고 뒤에는 단점이에요. 요건 뭐죠? 반대니까 요렇게 쓰고. 됐나요? 유럽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고 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에요. 이건 뭐죠? 비교되죠. 됐죠? 그래서 요 6가지 기호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연결사는 무조건 기호로 하자.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요까지만 확인하고 바로 문제를 좀 들어갈게요. 요거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들이 요 문제 생각해보세요. 요 두 문제를 풀어요. 푸는데 제 질문, 요 두 문제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지 풀 수 있다. however 앞뒤 내용은 어떨까요? 반대겠죠? so 앞뒤 내용은 어떨까요? 원인 결과 관계니까 같거나 비슷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지 같은 말인지 반대말인지 알겠네요. 맞나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however라고 for example. 자,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어때요? 야는 앞뒤 내용 반대겠죠? 야는 앞뒤 내용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위는 줄었지만 내용이요, 내용. 앞뒤 내용 비슷하겠죠? 그러면 해석으로 풀어도 되네요, 그러면. 상관없네요. 두 번째 질문. 해석 안 해도 된다? 그냥 범위로 풀 수 있다. 해석은 안 해요. 우리가 범위를 본다는 거는 뒷문장 단어 보니까 경찰, 앞문장에 단어 보니까 직업, 이게 범위를 보는 거예요. 해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범위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석해도 풀어도 되고 범위로 풀어도 되고 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해석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해석이 쉬울까요? 이렇게 냈을 때는? 이렇게 문제 냈을 때 해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구나 읽을 수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낼 때 해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so하고 for example입니다. so 앞뒤 생각해봐요. 내용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니까 원인 결과겠죠. for example 앞뒤 내용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니까 주제와 예시 관계겠죠. 읽기 전에 이미 알아야 돼요. 이 두 문장 앞뒤 내용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내용 똑같죠. 그럼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데 이걸 해석으로 풀고 있어요. 그거는 정답 올바른 겁니까? 올바른 게 아니죠. 해석으로 풀 수 없는 거 알죠? 얘는 반드시 뭐로 풀어야 돼요? 반드시 얘는 범위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범위로. 쌤 읽어보니까 앞뒤가 원인 결과 같은데요. 잘못 읽었어요. 예시예요, 예시. 쌤 읽어보니까 반대 같은데요. 본인이 분명히 잘못 읽었을 겁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자, 그래서 결론은 요걸 하나 꼭 적으셔야 돼요. 요거를. 자, 연결사 문제는 관계를 묻는 거니까 선택지 한국말 쓰지 말고 기호로 쓴다. 요거 기억했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자, 선택지에 예시가 있다.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 생각을 하세요. 출제하는 사람들은 뭘 묻는 거예요? 내용 묻는 거예요? 범위 묻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저 사람은 저렇게 묻는데 나는 저렇게 풀면 어떡합니까? 문제를 낸 사람들 묻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택지에 예시가 있다. 뭘 묻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범위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범위. 맞죠? 그래서 선택지에 예시가 있으면은 반드시 범위를 봐야 된다. 요건 어떻게 보는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은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요거를. 자, 빨간색 있는 부분. 기호는 종류를 썼지만은 쓸 필요 없어요. 요거는 그 책에 하나씩 같이 쓰면 됩니다. 요거는.